6월이 되면 가평군의 수장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예상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도전장을 낸 인물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내가 가평군수 적임자라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에 뛰어든 예비 후보자들, 가평 군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NGN 뉴스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출마 예상자 11명에게 사전에 공통 질문지를 주고 기자가 묻고 예상 후보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사전 녹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순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가나다 순으로 방송되며 후보자 한 사람당 방송 분량은 20분 내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NGN 뉴스가 마련한 신년 특별기획 가평군 미래를 누구에게를 통해 마음속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 2021년도, 20년도 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새해에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계획하신 일 다 이루어지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수 출마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지금은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 후보도 없었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 여럿이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 훌륭한 후보입니다. 군민들이 잘 선택하셔서 이 진짜 지방자치가 꽃이 피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도전하시면서 내가 왜 가평 군수여야 되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원 의정 경험과 제가 사업도 했었습니다.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가평군을 한번 발전된 가평군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거고 군수는 발로 뛰는 중앙정부 가서 인맥을 동원해서 가평군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비즈니스 군수가 되기 위해서 군수에 도전했습니다. 가평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제2경춘국도 이렇게 화장장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경춘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가평군의 의견만 반영되면 되는 거고 화장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누구나 다 화장장을 이렇게 소규모로 만드는 걸 찬성을 하는데 그 님비 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공모를 해서 가평군에서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충분하게 가평군의 의견,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을 못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가평군이 인구 소멸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중점적으로 정책 개발이나 각 중앙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가 아마 예산이 책정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임시방편이지 장기간 동안은 사실 그게 큰 효과가 나타날지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어느 지자체도 다 인구 유입을 하기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평군에서 앞장서서 기업 유치나 또 돌아오는 가평, 잘 사는 가평을 만든다고 하면 소멸도시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특히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관광 사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지원 정책을 피겠습니다.
군수가 되시면은 화장장에 대한 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그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실제로 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헤쳐나가서 뭐 국민들한테 그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가평군에서 장사 시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68.9%. 예. 약 한 70%가 필요하고 네. 찬성은 하고 있어요. 국민 공감대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하죠. 당연히 하죠. 공감대. 예. 근데 그 가평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지를 가평군 행정에서 찾아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예.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마을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관주도해서 그렇죠. 주민 설득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좀 그렇죠. 방향을 전환하겠다. 그렇죠. 혹시 군수가 되시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당연히 사실 어떻게 보면 장사 시설보다 더 시급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각장 자체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일본 그 예를 들면 그냥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해서 매립을 하면 그 연한도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런 방향으로다가 그 매립장 운영할 계획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인구 소멸 1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뭐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콤팩트형 뭐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전환하겠다. 그래서 뭐 서울시나 뭐 인근의 뭐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 필요한 콤팩트형 도시거든요. 네. 그 읍면을 갖다 한 군데로 마서 거기서 그 모든 20분 안에 거리에서 뭐 의료나 복지나 뭐 모든 뭐 은행이나 이런 걸 서비스하는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실제로 보면 가평군에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네. 사실 포천시나 뭐 청주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사실 그 읍면도 군 단위에서 필요한 게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보면 응급의료 체계를 좀 더 관에서 주도해서 진짜 지원해서 응급의료센터를 만드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대형 병원하고 연계해서 가평군에 준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게 사실 가평군의 그 노령인구, 노령화 사회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준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은 수익성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답보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는 획기적인 방안 혹시 갖고 계세요? 이거는 보면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이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뭐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육계 읍면이 뿔뿔이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 방사형 도로가 없다. 예. 즉 SOC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미흡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전공도 토목공학을 전공했었고 사실 보면 이제 그 조정면 상판 내에서 그 지방도 북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또 이제 국도 46번 국도에서 호명산 터널로 해서 설악으로 빠져서 고속도로로 가는 연계 이런 도로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가평군의 그 읍면에 연결되는 이 도로는 확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추진하고 뭐 국회의원과 같이 뭐 중앙정부에 가서 해서 이런 걸 반드시 임기 내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그 TF팀을 구성해서 사실 거기에만 전념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사업가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SOC 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뿐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가평군에 보면은 TF팀 어떠한 네. 그 전략팀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 평상시에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군수 직속으로 정책실을 갖다 하나 그 둬서 모든 읍면에서 들어오는 저기 민원 서류가 군수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책실을 통해서 각 부서하고 같이 매칭해서 거기서 통과되는 것만 군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공무원들이 훨씬 일이 줄어들고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읍면에 발령을 받으면 뭐 좌천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배워서 군청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공 서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직자의 그 성품, 강직함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이뤄내는 공직자가 제일 필요하다. 가평군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인사를 한다. 그런 부분을 갖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뭐 가평군 출신보다 외지에서 들어온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사실 그 지역은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타파를 해야죠. 네. 네. 사실 가평군의 공직자로서 발령을 받으면 가평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예. 외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이런 그 사실 그 김문수 지사 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천시 가서 여기 가평에 그 측량 설계 사무실을 하시는 사장님, 대표님들하고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고도를 364에서 309m로 낮추고 경사도가 25도에서 20도로 낮추고 사실 가평군의 산림이 84% 아닙니까? 그러면 가평군의 전부 경사도가 다 높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맞게 조례도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평군 조례에 아주 정확히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행대로도 괜찮다. 아니면 완화해야 된다. 아니면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죠. 네.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뭐 발당산소보호법 이런 것들이 가평군에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세기에 가깝게 예. 이런 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그게 사실 보면 이 경기도뿐이 아니라 이런 상수도 보호 지역은 누구나 다 그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첩된 규제 속에서 가평군은 소외받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뭐 국회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로 뭐 건의를 하지만 이쪽에 이제 원체 국회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진을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평군을 경기도 도시 발전 지역으로다가 좀 지정해 달라. 네. 뭐 중앙정부 가서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도시 간에 이제 그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가평의 젊은 피 수혈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문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중첩된 규제 속에서 변변한 기업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는 가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뭐, 그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예, 보면은 이제 지금 그 기온의 그 다변화 때문에 수종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편백나무 숲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 인제의 자작나무 숲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멋지게 가꾸면 수도권에서 가평으로 몰려옵니다. 지금. 그리고 가평이 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탄소 제로고 그런 수목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라섬 개발, 남도 개발해서 꽃정을 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을 유치했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잘한 부분들이죠.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1호 경기도 정원이 두물머리거든요. 그럼 가평군에 2호 정원을 만들어야 되거든, 경기도 정원. 그럼 자라섬을 갖다가 2호 정원을 만들어서 3년 후에 국가 정원으로다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창업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출퇴근도 해야 되고 뭐 주말에는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신 있으십니까? 예, 어떤 점이야? 누구보다도 강직하고요. 누구보다도 가평군정이 밝고 또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분이 제일 강점입니다. 일 잘하는 군수, 또 가평군 발전이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권자이자 가평 군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새해에는 희망찬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평 발전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 출마자들의 생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각오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평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NJ 뉴스가 마련한 신년 특별기획 가평군 미래를 누구에게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